안녕하세요. 예.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다음 주부터는 정상으로 이제 수요일이 중개사법이고 목요일이 공법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 자, 일단 저는 이제 1년 동안 여러분과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할 송성호입니다. 제 이름은 송성호고요.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송성호고, 제가 강의할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고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는 뭘까요? 실무가 일하는 거니까 우리 중개업할 때 필요한 것들, 그런 내용들 다루는 거. 그래서 2차 과목이고 1차, 2차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1차가 민법 학개론, 2차가 공인중개사법, 줄여서 그냥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이거를. 그리고 공법, 그리고 공시세법, 얘네들은 2차 과목이고, 이제 2차 과목이고 문제가 40문제가 나와요. 공법도 40문제, 공시세법은 합해서 40문제, 그렇게. 그러니까 2차도 시험 볼 때는 4과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3과목으로 보는 거예요. 공시세법이 합해서 한 과목이에요, 이게. 이제 편의상 완전 다르니까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시험 볼 때는 3과목으로 1차 2과목, 2차가 3과목 그렇게. 그래서 이제 1차가 붙어야 2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시험 끝나고 선생님이 저 2차만 됐어요. 1차 안 됐고 1차 점수가 안 나왔대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1차가 통과가 돼야 같은 날 보는데 1차가 통과가 돼야 2차가 붙는 거라고. 1차가 점수가 안 나왔대요. 평균 62. 근데 2차는 평균 60이 나왔대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냥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못 되고 그냥.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1차가 훨씬 중요한 거고 1차, 2차를 같이 하시면 1차가 붙으면 2차 떨어지면 내년에 2차만 보면 되니까 그게. 근데 이제 1차 떨어지고 2차 붙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꽝 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냥 떨어지신 거라고요. 1차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 1차가 훨씬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민법이 가장 중요해요. 법이라서. 이게 또 생소하잖아요. 법이라서.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민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또 민법 공부를 하셔야 이 공인중개사 법령, 이거, 그리고 공시법, 이런 과목들이 또 중복된 게 많아요. 또 처리가 되니까. 민법 공부가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에서 거의 뭐 7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2차를 같이 하시면. 그래서 민법이 중요하구나. 그런 개념. 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법인데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공인중개사 법이 있어요. 우리 이제 시험 붙고 뭐 중개업하고 그런 내용들 다루고 있는 법이 이게. 그리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어요. 우리 매매계약 체결하면 신고하거든요. 실제 거래가격 신고, 실거래가 신고 들어보셨나요? 실제 거래가격 신고한다고. 그거대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한다고요. 그걸 다루고 있는 게 부동산거래 신고법이에요. 이렇게. 뭐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합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법, 요거 합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법령이다 이렇게 불러요. 법령. 기니까 법령 및 실무다 이렇게 불러요. 이 과목을 그냥. 법령에서 문제가 28문제가 나와요. 많이 나오네요. 여기.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중개실무에서 몇 문제 나올까요? 12문제. 빼면 되잖아요. 40문제였으니까 빼면 12문제 나온다고요. 빼기 문제도 올해 문제 나왔었어요. 올해. 빼기 문제가 황당하게. 중개보수 빼는 거.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게 중개보수를 받잖아요. 돈 받는 거 우리가. 매매계약 그 중개해주고 돈 받는 거 그거. 그리고 임대차 중개해주고 돈 받는 거. 그 차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처음 나왔어요. 빼기 문제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몰라갖고 와장창 틀려버렸죠. 이게. 쉬운 것도 되게 많다고요. 문제가. 이게. 어렵게만 다 공부할 필요 없다고요. 쉬운 문제도 많으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은 뭐를 많이 틀리시냐면 어려운 거는 기가 막히게 잘 푸세요. 어려운 거. 근데 쉬운 거를 틀리세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또.
차라리 기분만 더럽지 그게. 반대로 그냥 쉬운 거 맞추고 어려운 거 틀리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그 반대로 어려운 거 진짜 쇠가 빠지게 막 공부해갖고 막 잘 맞췄는데 쉬운 거 틀려버리면 그럼 또 의미가 없으니까 쉬운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 빼기 문제도 나왔었고 그래. 그럼 다른 거 질문 드려볼게요.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러면? 응? 법령 파트 이게 이건 실무 파트 이렇게 부르면 어느 게 중요하죠? 처음이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 법령 파트가. 예. 28문제나 나오니까 이거 훨씬 중요하다고. 이거는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과목 공부하시면 처리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법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중개업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공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고 공시법에도 있고 뭐 세법에도 있으니까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시면 그냥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특히 민법 내용들이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민법도 열심히 하셔야 한다. 중개실무에서 민법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거는. 근데 그건 또 뭐 반드시 나온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기가 애매하다고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나오는 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 여기서 문제가 몇 문제 나와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이거 공부하기가 편하다고요. 그리고 28문제를 다 맞추겠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들은 60점이 목표예요. 뭐 공법 60점 목표, 공시세법 합해서 60점 목표. 우리는 80점 목표로 하셔야 돼요. 80점. 쉽거든요. 이게. 양도 적고. 양이 우리 어제 한 그 공법에 5분의 1밖에 안 돼요. 양이. 그러니까 양이 적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서 그래서 다 맞출 수가 있다고요. 또 1년 동안 공부하시면 다 그렇게 돼요. 또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하면. 그래서 80점, 32개. 우리는 이거 80점이 목표고 그러니까 32개예요. 개수 따지면 이거를. 여기서 28문제 다 맞춰버리면 여기서 내무지 맞추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 1년 동안 공부하시면 80점, 85점 이렇게 맞으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전혀 공부를 한 적이 없대요. 한 몇십 년간. 그래도 딱 하시면 1년 공부하시면 80점, 85점 맞으신다고요. 예.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면 다른 거는 60점이 목표 점수예요. 우린 80점이 최저 점수. 최저. 그 이상 받아야 되니까 다른 과목이 보태줘야 되니까 그렇게 전력을 짜셔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 80점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데요? 공부하는 방법이 또 필요하죠. 어떻게? 다 외우면 돼요 그냥. 얼마 안 되니까. 그럼 되겠지 뭐. 말은 쉽지. 그럼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한다. 그것도 말은 쉽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건 예습 복습은. 그죠? 그래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수업만 잘 들으시면 돼요. 학원만 잘 나오시면 된다 그거죠. 동영상으로 하시면 밀리지 않고 계속 들으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은 탔잖아요. 안 그래요? 우등상은 몰라도 개근상만큼 탔잖아 그거는. 그죠? 그것만 하시면 된다고 열심히 계속 안 빠지고.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학원에서 수업 들으시는 게 훨씬 진짜 가장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중개사법을 줄여서 이제 중개사법 줄이면 중개사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저예요. 저한테 설명드리는 게 훨씬 낫지. 그게. 제가 이거 강의한 지도 이제 11년이 됐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해서. 되게 어릴 때 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하루 종일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걸 제가 1분 만에 해결해 드리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1년 목표를 잡고 시작하신 공부니까 나 이거 뭐 몇 년 해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해서 내년에 딱 해서 끝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학원 수업을 꾸준히 듣고 안 빠지고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습 복습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시간이 잘 안 난다고요. 잘. 수업만 잘 들으셔도 되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쉬워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거 쉽다고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80점 목표니까. 아, 다른 과목보다는 쉽겠지. 근데 처음 하시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생소해요. 용어가 너무나. 그래서 한 2달은 그냥 앉아서 들으셔야 돼요. 2달은.
그래서 첫 번째 저랑 약속하실 게 뭐냐면 뛰쳐나가지 않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앉아 계셔야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시간이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니에요. 2달 정도면 충분히 다 해결이 되니까. 웬만한 용어가 그냥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술술술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외울 거 몇 개 안 되고 외울 거 딱딱딱 외우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잘 못 버티시는 분들이 많죠. 나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못 할 것 같아. 아니라고요. 더 나이 드신 분들도 다 하셨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달만 참고선 그냥 쭉 들으시면은 충분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더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공인중개사 법에 대해서? 일단 뭐 시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을 다 받으셨잖아요. 과목마다 맨날 시작할 때 다 오리엔테이션 하니까 일주일 내내 오리엔테이션만 그거 하려고 하고 온 게 아닌데, 그죠? 공부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그건 생각하고 과목 소개만 그냥 간략하게 해보면 이 정도다. 그래서 2차 과목이고 40문제가 나오고 80점 목표다. 80점 목표.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 삼고선 하셔야 한다고요. 1차에서는 민법. 양이 많고 어려워도 그게 중요하니까 민법. 그리고 2차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요거를 전략 과목으로 삼고선 계속 하셔야 한다 그거고, 그러면 둘 중에서는 당연히 민법을 더 열심히 하셔야 한다. 전체적으로. 제가 민법 선생이 아닌데도 하라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더 중요하다고 그게.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는. 공부를 처음 하신다고 하면. 물론 2차만 하시면은 그때는 뭐 시간적인 조금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민법, 학개론 그 2과목이 굉장히 진상스러워요. 양도 많고. 좀만 지나시면 느낌이 와. 아우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 2가지 진상을 떨궈버렸으니까 2차는 조금 괜찮다고요. 그래서 2차만 하시면 웬만하면 붙어요. 또 2차만 하시면. 그거는 중개사법 다 85점 이상씩 맞으시니까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민법 1차 위주로 민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구나.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들고 계신 이 기초 입문서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그냥 뭐 딱히 뭐 중요한 내용들이보다 용어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는 기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필요한 것들만 기초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관련해서 막 설명하고 막 그런 것들은 1월달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은 아마 용어가 생소해서 용어를 익히는 과정이다. 근데 그것도 2달이 걸린다고요. 그것도 워낙 법률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잠깐만 책을 먼저 볼게요. 책을 보시면 22페이지에서 거기 총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칙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 중개업의 변화, 목적. 요거는 기초 입문 과정에서 설명을 안 드려요. 넘어가시면 되고, 거기 용어의 정의라는 게 있고 용어의 정의 한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그리고 24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중개대상물 범위가 있는데 법조문 순서는 용어의 정의가 먼저 되어 있고 중개대상물이 나중에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해하실 때는 중개대상물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제가 24페이지에는 중개대상물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개에 관련된 거를 배워보는 거예요. 중개에 관련된 거를.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매도인이에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매도인. 파는 사람. 파는 사람 매도인. 병. 매수인. 사는 사람이죠. 그럼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뭐 했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얘가 토지를 판 거죠. 그러니까 병에게. 오케이. 토지를 팔았대요. 팔았으니까 줄 거 아니에요. 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주는 거죠? 토지를 팔았대요. 건물을 팔았대요. 토지를 팔았대요. 줄 거 아니에요. 토지를 팔았으니까 삽으로 흙을 막 퍼서 줘요? 그건 아니겠지. 그건 삽질이지. 그게 아니에요. 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 소유권,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이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매매예요.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하면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거 배운다고요. 민법 시간에. 이런 광경을 누가 본 거냐면 기업공인중개사. 기업공인중개사는 누구냐면요.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밖에서 지금 막 중개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업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인데 기업했다고. 기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이따 잠깐 설명드려보고. 자, 이제 기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럼 기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딱 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이 토지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중개대상 이렇게. 중개대상은 중개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죠. 토지, 건물 그런 것들은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중개대상 물 이렇게 불러요. 누구 입장에서? 기업공인중개사.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다고. 또 기업공인중개사가 소유권을 봤대요. 아, 소유권 이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거 내가 가서 이거 중개해 줄 수 있는 건데, 응?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중개대상, 중개할 수 있는 뭐다? 권리다. 소유권, 임차권 이런 권리거든요. 그래서 중개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부르고. 권리. 매매를 봤대, 매매를. 기업공인중개사가 이제 매매를 딱 봤더니 아, 이것도 매매하는 거, 둘이 매매하는 거 내가 가서 중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중개대상 매매가 아니라 중개대상 행위라고 불러요. 사고 파는 행위잖아요. 중개대상 행위.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법률 행위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어쨌거나 사고 파는 행위니까 아, 내가 가서 이거 중개해 줄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그러니까 별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가 별게 아니에요. 되게 생소한 용어지만 별게 아니라고요. 토지, 소유권, 매매 이런 걸 우리 입장에서 기업공인중개사,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불러준 것뿐이라고요. 토지 같은 건 중개대상물, 소유권은 중개대상 권리, 또 매매는 중개대상 행위 이렇게 부르는 건데, 물론 그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중개대상물도 굉장히 많고 중개대상 권리도 많고 중개대상 행위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다 나중에 기억하시는 게 또 중요해요. 일단은 자, 이제 안 되는 거 한번 적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시계다. 이런 건 중개할 수 있을 거 아닐 거예요. 시계. 명품 시계래요. 다이아 박혀있는 거, 알로 시작하는 거, 로 그런 거 안 된다고. 아무리 비싼 것도. 그리고 뭐 점유권이다? 뭔지 몰라도 안 된대요. 아니면 상속이다? 상속. 돌아가시면 상속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X. 얘네들은 되고. 그냥 한번 적어본 거예요.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드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게 다 쭉 다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면 이게 중개대상 물인지 아니면 중개대상 권리인지 아니면 행위인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중개대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중개대상. 내가 중개할 수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물건인지 권리인지 행위인지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내가 중개할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중개대상 물인 것은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아니면 다음 중 중개대상 권리인 것은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다음 중 중개대상 행위인 것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러면 이게 물건인지 권리인지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거 중개대상인지 아닌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여기에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봐야 돼요. 싹 다. 뭐 한 가지라도 X가 보이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중개대상 물인 것은 이런 문제였어요. 중개대상 물인 것은. 근데 이렇게 토지 상속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를 상속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중개대상 물인 것은 토지 5니까 5 맞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토지를 내가 상속한 거잖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X. 여기 X가 보이니까 그건 X라고요. 안 되는 거라고. 중개대상 물 물어봤다고 그 물건만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세 가지가 다 나왔으면 세 가지를 다 살펴봐서 X가 보이면 그냥 X예요.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나왔으면 아까처럼 토지, 상속 이렇게 나왔으면 아, 상속이 X니까 X다. 그렇게. 한 가지가 나왔으면 그게 X면 그냥 X인 거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중개 대상인지가 중요하지 물건인지 권리인지 행위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제 오늘은 중개대상 물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뭔지. 토지는 당연히 되는 거고, 그렇게. 자, 중개대상 물 총 5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법령에 나와 있어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이렇게. 첫 번째, 토지는 당연히 되는 거고, 두 번째, 건축물도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토지, 건물, 요거 중개하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토지나 건물 중개하려고. 당연히 되는 거고. 건축물 이렇게만 돼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우, 어려워요, 말이. 토지 정착물, 이게 뭘까요? 토지에 꽉 붙어 있는 거. 아주 꽉 붙어 있어야 돼, 꽉. 정착물. 건물은 정착물이잖아요. 토지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워낙 대표적이니까 따로 빼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처럼 또 이렇게 토지에 붙어 있는 거 뭐가 있나 살펴보자, 그거예요. 건축물은 워낙 대표적이니까 따로 빼낸 거고. 이렇게. 아, 토지에 붙어 있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임목.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설립자, 나무 목자. 나무가 서 있다. 식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식재가. 벌목한 게 아니라.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나무들도 등기할 수 있어요. 우리. 토지 등기할 수 있죠? 건물 등기할 수 있어요. 임목.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으면 벌목한 거 아니고 식재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나무들도 그 자체로 등기할 수 있다고. 그게 임목이에요. 그 다음, 광업재단.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광업재단은 뭐냐면 재산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데 필요한 재산들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덩어리로. 원래 물건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하나로 확 묶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광업재단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 이렇게 묶어놓은 거냐면 하나씩 이렇게 담보로 맡기면 돈을 많이 안 빌려주니까 덩어리를 만들어요. 크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덩어리채로 담보로 딱 맡기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준다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요. 덩어리를 묶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공장재단 있죠. 마지막. 똑같아요.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 같은 거예요. 이거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데 필요한 재산들을 또 하나로 묶어놓은 거랑. 광업재단만 뭔지 기억하면 공장재단은 그냥 꽁으로 먹어요. 일석이조. 일타쌍피. 이런 것도. 우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또. 하나 공부하면 나머지는 공부 안 해도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냥 꽁으로 그냥 같이 아는 거죠. 그냥. 광업재단만 잘 기억하면. 이렇게 5가지가 정해져 있다고. 법으로. 이제 이 두 가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혹시 민법 시간에 배우셨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부동산은 뭔데요?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토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정착물,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건축물, 토지에 붙어 있잖아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부동산이고. 그리고 그 밖에 토지 정착물,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이걸 우리가 협의부동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냐면 민법상 부동산. 민법에서 부동산이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토지랑 토지에 붙어 있는 게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게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3가지는 뭐냐면 의제부동산이에요. 이것도 생소하죠? 말이 어려워요.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이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으로 보겠대요. 어디서? 법에서. 본다. 이 말이 의지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부동산으로 본다. 본다 부동산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의제부동산. 있어 보이게. 좀 있어 보이는 게 낫잖아요. 본다 부동산인데 그걸 의제부동산 이렇게 부른다고요. 법에서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 거. 이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관련 법에서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제부동산. 근데 의제부동산이 이렇게 3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개론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법들을 배우시면 나중에 수월해진다고요.
다른 과목들도 공부하시면 의제부동산이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동산인데 경제적인 가치가 크니까 부동산으로 본다고요. 선박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항공기, 건설기계 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뭐만?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세 가지만. 왜 그러냐면 이래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토지예요. 토지.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이잖아요. 토지 정착. 임목, 토지 위에 나무가 식재가 돼 있어야 한다고요. 이것도 토지 정착물이잖아요. 토지 위에 식재가 돼 있고 토지. 광업재단 속에 토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공장재단 속에도 토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광물 캐는 건데 당연히 토지가 있어야죠. 공장, 당연히 토지가 있어야지. 하늘 위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토지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토지랑 관련이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된다. 의제부동산 중에서. 자, 이제 쉬운 거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의제부동산이래요. 세 가지. 의제부동산. 의제부동산은 모두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OX. X.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왜? 이 세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무진장 많다고요. 그 중에서 토지랑 관련이 있는 이 세 가지만 된다. 그렇게. 다른 건 안 되고.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안 된다고요. 의제부동산이지만. 그럼 진짜 어려운 거. 부동산이래요. 그럼 부동산. 부동산이면 모두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맞나요? 부동산이래요. 부동산이면 다 된다. 그것도 X. 만약에 부동산 다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웬만한 건 다 되는 거니까.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유, 국가소유 부동산이래요. 국유 있잖아요. 국가소유 토지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안 돼요. 국유 거래가 안 돼요. 국가 건데 어떻게 거래를 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의제부동산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판단 기준이에요.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판단 기준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렵지가 않아요. 첫 번째,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요 5가지에 속하지 않는데요. 속하지 않는다. 그럼 또 볼 것도 없어요.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속하지 않으면. 아까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여기 없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쉽죠. 그런 건 금방 알아요. 그런 건.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좀만 지나면 문제도 안 나오고 너무 쉬우니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당연히 안 된다고. 문제는 권리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권리금?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이 있잖아요.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그런 거 권리금으로 주고받는 거. 권리금.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나? 이게 문제가 돼서 법원까지 올라갔다고. 되나 안 되나? 판사들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판례 이렇게 보죠. 판례.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해 준 거.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되나 안 되나? 자, 될까요 안 될까요? 권리금, 상가임대차 그거 우리 중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업공인중개사가 밖에서 중개업 해주시는 분들이 상가임대차 막 중개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권리금 그거 중개해 줄 수 있는 거 중개대상물 돼요 안 돼요? 찍지 말고 어떻게 판단한다? 판단 기준. 여기 속해요 안 속해요? 권리금이. 권리금. 돈은 여기 없잖아요. 돈도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여기 속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안 돼요. 권리금도.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안 된다고요? 여기 안 나왔으니까. 법으로 정하지 않았잖아요. 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돈을 빌려주고 있대요. 돈 빌려주는 거. 그거 가서 중개해 줄 수 있어요? 은행에 막 대출 받는 거. 그런 거. 중개해 주겠대요. 돼요? 안 돼요. 왜? 돈이잖아요. 돈. 대출 받는 거 돈이잖아요. 돈.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권리금도 마찬가지. 돈이니까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 돈은 중개 대상물이 안 되는구나. 그 이유는 속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은 속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 5가지에 속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국가 건지, 국유, 사유, 개인 건지. 국가 거면 안 돼요. 거래가 안 된다 그랬어요. 국가 거면. 개인 거면 무조건 돼요.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돼요. 국유, 사유. 이게 국가 건지 아니면 내 건지. 국유, 사유만. 그리고 이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건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토지, 건축물 이 2가지에서만 나왔어요. 다른 거에서는 안 나와요. 왜냐면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얘네들은 개념이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나서 처음 들어본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개념만 정확히 파악하면 돼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개념만 정확하게. 근데 토지, 건축물은 우리가 학원 오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던 거잖아요. 이게 뭔지는.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요. 옛날에도 이런 문제는 안 나왔어요. 다음 중 중개 대상물인 것은 1번 토지, 답은 1번. 안 나온다고 해요. 너무 촌스럽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응용 문제. 그게 뭐냐면 국가 건지, 개인 건지 판단을 해보는 거. 국가 거면 안 되고, 개인 거면 되고. 쉬운데도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려요, 또. 해볼게요. 자, 내 땅이에요. 토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로 묶였대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 중개 대상물이 돼요, 안 돼요? 찍지 마시고.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중개 대상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셔야죠. 항상. 그러면 이제 토지잖아요. 1번, 2번, 2번. 일단 1번은 아니잖아요. 속했잖아요. 토지. 응? 그러면 어떻게? 국유, 사유. 내 땅인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대요. 개발을 못 한대요. 그러면 국유예요? 내 거잖아요. 사유. 그럼 되는 거지. 그럼 오, 된다고요. 내 땅이니까. 이거 못 팔아요, 이거? 팔 수 있잖아요. 개발만 못 하는 거지, 내가. 팔 수 있다고요. 팔면 되는 거니까, 그냥. 당연히.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된다고요. 가압류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건 들어보셨나요? 생소해요. 뭔지 모르셔도 돼요. 가압류가 됐대요. 가처분 됐대요. 소유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다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소유권 빼앗기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용수용. 공용수용.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려고 소유권 걷어들인 거. 공용수용 된 토지다. 이렇게 나와요.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려고 소유권 걷어들인 거. 공용수용.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생소할 수는 있어요.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려고 도로 만들겠다고 땅을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럼 공용수용 된 토지 그러면 국가가 이미 소유권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럼 이게 국유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X. 소유권 뺏겼으니까. 근데 심지어 시험 문제가 공용수용 예정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공용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래요. 될까요? 안 될까요? 토지니까 속한 거고 국유 사유 뭐 사유 내 거니까 돼야죠. 아직 공용수용이 된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을 걷어들인 거 공용수용 된 토지 이것만 국유 안 되고 다른 건 다 되고 사유니까 아까 가압류 가처분 뭔지 모르셔도 상관이 없다고요. 다 된다고요.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도 있어요.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세요. 이제 중개 실무 시간에 배우시겠네요. 다 그것들 토지거래 허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돼요 안 돼요?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구수 구청장한테 내가 가서 허가를 받아와야 된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왜? 허가 받아오면 되니까. 내 땅이잖아요. 소유권을 빼앗긴 게 아니니까. 아니면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대요. 거래한 다음에 신고하는 거. 그런 것들은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다 내 거니까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소유권을 빼앗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복잡하지 않다고요.
단순하다고요. 국유, 사유. 국가 거면 안 되고 개인 거면 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더 어려운 게 안 나온다니까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시험장에서 헷갈리는 거죠. 또 이런 것들 헷갈릴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은데.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개념만 파악하면 된다고요. 이게 뭔지.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뭔지, 임목이 뭔지, 광업재단이 뭔지, 공장재단이 뭔지 그 개념만 파악하면 돼요. 그 개념만. 자, 이제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예? 부동산이네요. 그죠? 1번, 2번은 제가 부동산이라고 그랬으니까 부동산이 돼요. 부동산이면서 독립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독립해서 거래가 되는 거. 부동산인데 독립성이 필요하다. 어렵네요. 또.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게 건축물이에요. 잠깐만 설명드려볼게요. 네? 나중에 되면 이런 설명들 안 드려도 돼요. 언제? 2달 뒤. 우리가 2달을 한 파스라고 불러요. 한 코스를. 그거 이제 2달만 잘 버티면 다른 과목에서 막 다 들어보고 해서 용어가 그렇게 생소하진 않다고요. 이제 건축물을 한번 보면 건물이죠. 건물. 우리는 토지, 건물이고 토지는 토지 등기부 따로 있네요.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이거 처음 하시는 분이 있나요? 따로따로 있어요.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요. 등기법에서 배우세요. 따로따로. 이제 얘는 부동산이죠. 건물은 왜 부동산?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아까 정착물 토지에 꽉 붙어 있으면 부동산 그랬잖아요. 꽉 붙어 있잖아요. 부동산. 그리고 토지에 붙어 있는데 토지랑 독립해서 거래가 되는 독립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요. 왜 독립성이 있는 거냐면 등기부가 따로 있잖아요. 토지에 붙어 있지만 토지는 안 팔고 내가 건물만 팔겠대요. 그게 되나요? 돼요. 보통은 토지, 건물을 같이 팔고 아니에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난 굳이 건물만 살 거야. 아니면 건물은 필요 없으니까 건물이 낡았대요. 난 토지만 살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따로따로 거래할 수 있다고요. 보통은 일체로 거래하겠지만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토지 안 팔고 건물만 팔면 이 건물 등기부에다가 원래 이게 갑소유였다가 갑에서 을로 바뀌면 갑, 을, 병, 정 소유권자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가능하다고요. 토지에 붙어있는 채로 이 건물만 팔 수가 있다. 그게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니까 된다고요. 그래서 건축물은 이 두 가지 모두 충족되는 대표적인 거라서 이렇게 따로 그냥 빼낸 것 뿐이에요. 부동산이면서 독립성이 있다.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 뭐가 있을까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목이 집단. 나무들이에요. 나무들.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 제가 그냥 빨리 말했어요. 여러분이 동산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불안해서. 그러려고 그랬잖아. 그죠? 부동산. 이 왜 부동산이죠? 붙어 있잖아요. 나무 안 뽑히잖아요. 부동산. 정착돼 있으니까. 독립성.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또 그냥 제가 빨리 말했어요. 여러분이 있다 그럴 것 같아서. 없어요. 토지 팔면 토지 위에 있는 것들은 같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토지 위에 있는 암석, 토사, 흙, 풀, 나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토지를 사면 그 위에 있는 것들, 붙어 있는 것들 다 같이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잖아요. 토지 사면 같이 그냥 따라가니까 얘는. 그래서 안 된다고 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얘는 안 된다고요. 이런 수목이 집단 얘네들은. 물론 그냥 수목도 안 되겠죠. 독립성이 없으니까. 토지 팔면 같이 따라가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독립성이라는 걸 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무들에다가 새끼줄을 쳐요. 이렇게. 그리고 편말을 세운대요. 이 나무는 갑소유다. 이렇게. 농작물도 그렇게 하고 밭대기로 거래하고 막 할 때. 그런 것들.
나무들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새끼를 치고 여기다가 편말을 세워요. 그러면 얘는 부동산이죠. 일단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벌목하면 동산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거 동산 안 되는 거고, 정착이 되어 있으면 부동산은 맞다고요. 독립성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이 편말 때문에. 이 정착되어 있는 채로 토지랑 독립해서 이 나무들만 팔겠대요. 가능하다고요. 여기다가 갑, 을, 병, 정 소유권자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돼요. 요거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으니까. 뭐가? 명의인 방법. 이 명패에다가 이름 새긴다 그래서 이거를 명의인 방법이라고 불러요. 되게 어렵죠, 말이. 나중에 많이 들으세요. 명의인 방법. 명패에다가 이름 새긴다.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된다고요. 얘는. 왜?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니까. 그냥 수목이 집단은요? 이건 안 되죠. 이건 X. 왜? 독립성이 없잖아요. 얘는 다르잖아요, 지금.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이건 된다고요. 요 새끼줄 편말, 요거 때문에 독립성이 생겨서. 근데 그냥 수목이 집단은 안 된다고요. 독립성이 없으니까. 다른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저거 중에서 중개대상물 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다른 건 다 안 돼요. 암석, 토사, 풀, 나무, 돌담 뭐가 나와도 다 안 돼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이거 한 가지만 간신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된다고 드립다 외웠어요. 아,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이건 돼.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치사하게.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나무 한 그루에다 이렇게 돼 또. 별짓 다 해. 나무 한 그루. 이건 수목이 집단이잖아요. 나무가 많이 있는 건데, 응? 나무 한 그루에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무 한 그루에다가 이렇게 새끼줄 치고 편말 세울 수도 있어요. 갑석이다 이렇게. 명의인 방법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이렇게 나왔어요. OX.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나무 한 그루도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이잖아요. 나무 한 그루도 꽉 붙어 있잖아요. 부동산. 그리고 이 명의인 방법, 이 편말 때문에, 요거 때문에 독립성이 생긴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된다고 그래서. 구조가 똑같잖아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된다.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되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나무 한 그루도 되고. 이렇게. 그냥 수목 안 되고, 그냥 수목 집단 안 되는 거고. 왜? 독립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문제는 또 이거예요. 임목. 나무가 식재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한 거다? 등기를 한 거다. 등기를. 생각해 보세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이거 새끼줄 치고 편말 세우는 거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돼요. 이건 돈 안 들어가요. 등기할 때는 비용, 돈이 들어간다고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되는데 왜 굳이 이 나무들을 등기까지 해서 임목을 만들까? 그게 문제죠, 이제. 이것도 되는데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사고 파는 것만 되는 거예요. 얘는 되긴 되는데 뭐가? 소유권, 사고 파는 거. 사고 팔면 여기다 갑, 을, 병, 정 소유권자가 누군지만 이게 누구 건지만 공시가 가능하다고요. 요거를 담보로 맡기고 은행 찾아가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거를 은행이 찾아가서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겠대요. 이게 뭐냐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우리가 은행에서 토지나 건물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그 담보가 저당권이거든요. 이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고 파는 것만 간신히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너무 원시적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은행 직원에게 알리면 은행 직원이 출장 나와갖고 쪼그리고 앉아고 여기다 써야 돼, 이거. 없어 보이잖아요. 안 되죠. 없어 보이는 건 안 돼. 좀 있어 보여야지. 그래서 안 된다고요. 사고 파는 것만, 그것만. 근데 임목, 이 나무들을 등기를 했대요. 임목은. 나무들 등기를. 등기까지 해야만 임목이다 이렇게 불러요? 등기를 안 하면 임목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가? 등기를 한 거예요.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다고요.
그 나무들을 등기해서 등기부가 등기소에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요. 등기소가. 토지도 등기부가 있고 건물도 등기부가 있잖아요. 등기부가 있는 것들은 은행에서 담보로 잡아줘요. 등기부 확인하면 되니까. 등기는 또 다 전산화가 되어 있거든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은행 직원들이. 그러니까 임목은 사고 파는 것도 되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리고 또 저당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나무들이. 한 그루당 막 1,000만 원 호가하죠 그냥.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요. 충분히. 은행에서 담보로 잡을 만하다고요. 이게. 근데 이런 상태는 너무 원시적이니까 안 되는 거고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으면 그때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고 명의인 방법가촌 수목이 집단은 소유권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의인 방법가촌 수목이 집단 저당권 설정하는 거 가서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X. 저당권 설정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담보로 못 맡기니까. 근데 임목은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 설정도 되니까 임목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가서 중개해 줄 수 있다고요. 된다는 거. 두 가지. 그래서 결론은 세 가지가 다 다른 거다. 그냥 수목이 집단 안 돼요. 근데 저기 임목이 토지에 이제 있는 나무잖아요. 그러면 토지 등기자하고 그 나무 등기자가 틀린 거예요? 같아야죠. 네. 네, 같은. 보세요. 똑같잖아. 아까 그것도. 네. 토지, 건물도 동일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등기부가 있으면 다를 수도 있어요. 저 명의방법에서 토지는 다른 사람 거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팔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능하죠. 토지를 빌려와야지 그때 내가. 토지에 대해서 뭐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 그런 거 빌린 다음에 나무 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명의방법 갖추면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심으면 다 토지 소유자가 다 갖는 거예요. 그냥 다 일체로 돼서 그런 것들.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니까 일단 뭐 그런 구조. 그래서 그래서 수목이 집단은 아무것도 안 되고 명의인 방법가촌 수목이 집단은 되긴 되고 사고 파는 것만 된다. 그것만. 방법이 원시적이니까. 근데 임목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토지 건물과 같은 거라고요 거의.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도 되고 사고 파는 거 저당권 그러면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그것도 되고 다 되는 거구나. 그렇게요.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공부하면 공장재단 꽁으로 먹는다 그랬어요. 제가 일석이조, 일타쌍피라 그랬잖아요. 광업재단, 광산에서 광물을 캐겠대요. 광산에서 광물을 캐요. 미채구리 광물, 땅속에 콕 박혀있는 광물, 석탄 구리를 캐겠대요. 미채구리 광물, 땅속에 석탄 구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건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미채굴의 광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중개대상 물이 되는가 안 되는가. 미채굴의 광물, 석탄, 구리, 땅속에 박혀있는 거 그런 것들이 중개대상 물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국유예요. 내 땅에 석탄, 구리가 있어도 내 게 아니라 국가 거예요. 함부로 막 캐면 안 돼. 내 땅에 석탄이 있으니까 내가 다 캐서 내가 가져야지. 안 된다고요. 국가 거라고요. 구리가 있다. 국가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국유. 국유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토지로 볼 수 있잖아요. 미채구리 광물도. 땅속에 박혀 있으니까 토지니까 내 땅이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안 된다고. 국유. 이거는. 그래서 이 광물을 캐려면 광업권이라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설정을 받아와야 돼요.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를 설정을 받아와야 돼요. 이게. 함부로 막 캐면 안 되니까. 그래서 광업권 설정 받아왔어요. 그리고 갱구가 있죠. 입구. 그리고 뭐 타고 내려가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레일 같은 거 뭐 타고 쭉 내려가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공작물이다. 공작물. 그리고 손으로 캐는 게 아니라 기계 기구로 캐는 거니까 기계 기구로 캐는 거죠. 석탄을 캘 때 캐왔대요. 앞에 일정한 토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차를 대고 실어 나를 거 아니에요. 토지가 있어야지. 만약에 그 앞에 토지가 없다 그러면 석탄을 캔 다음에 바로 헬기로 공수해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필요하고 토지가 남의 거라면 적어도 또 빌려와야 돼요. 일정한 그 앞에 토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하나로 묶어라. 그거예요. 하나로 묶는 거. 하나로 묶어. 묶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록에다가 하나씩 다 적어요. 요거 적고, 요거 적고, 요거 적고, 요거 적고. 그리고 이 목록을 들고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광업재단이 돼요. 등기하면 만들어줘요. 등기하면. 임목도 등기하면 임목이라고 그러는 거고. 임목. 광업재단 마찬가지. 등기해야 광업재단. 공장재단 마찬가지.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데 필요한 재산들을 목록에다가 다 적고 목록을 들고 와서 등기를 딱 해요. 그럼 그때 공장재단 된다고. 등기해야 만들어져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네요. 광업재단 목록을 작성하면 설정된다. 광업재단이 이 목록만 딱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니라고요. 등기해야 만들어진다고. 순서가. 임목도 마찬가지. 등기해야 만들어지는 거고 광업재단도 등기해야 만들어지는 거고 공장재단도 등기해야 만들어지는 거고 다 등기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등기. 그러면 이 등기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지금 덩어리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분리, 독립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 덩어리채로만 거래할게요. 이렇게. 그런 의미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속해 있는 이 토지를 따로 떼서 이렇게 거래하겠다. 그런 게 안 되는 거라고요. 이 광업재단 채로 이렇게 거래하는 거고 공장재단 그 덩어리 채로 거래하는 거고 이걸 왜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담보로 맡기면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돈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토지만 담보로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서 뭉탱이로 만들어갖고 덩어리 만들어서 담보로 맡기면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그러려고 만든 거라고요. 역시 저당권 설정하려고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아까 의제부동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의제부동산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저당권 설정하는 거. 우리가 담보로 맡기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동산인데 가치가 크니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고 싶다고. 그런 용도예요. 임목도 그런 거였고. 그죠?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다 그런 용도. 얘네들은 덩어리로 맡기면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그러려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이게. 정리해보면 중개대상물 5가지가 있는데 외울 필요도 없어요. 뭐 앞글자 따서 토건, 입광고 필요 없다고. 나중에 다 당연히 알게 되고요.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알게 되죠. 따로 안 외워도 당연히 알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5가지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1번, 2번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있는 거. 민법상 부동산, 협의부동산. 같은 말이에요. 민법상 부동산, 협의부동산, 부동산. 나머지 3가지는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부동산으로 본다. 법에서 보고 있다고요. 경제적 가치가 크니까. 근데 의제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었고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판단 기준이다.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요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도 안 된다. 권리금은 돈도 이 5가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안 되는 거고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문제는 이 5가지에 속했을 때 그것도 토지, 건축물에 속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한다? 국가 건지 개인 건지. 그래서 국유, 그럼 안 되는 거고 거래가 안 되니까. 개인 거라면 되는 거고 그렇게.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된다고요. 다른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쉽다고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로 지정된 토지다. 개발만 못하는 거지 내 땅이니까 된다. 사유. 소유권 빼앗기는 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게 공용수용. 공용수용된 토지. 소유권 빼앗긴 거니까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렵나요? 할만하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하시면 80점 맞는 거죠. 지금은 좀 할만해. 나중에 되면 이제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성적은 잘 안 나와요. 이 중개사법이 1년 동안 공부하셔도 달달이 시험을 봐도 80점을 한 번도 못 맞을 수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어렵겠네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양이 적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모의고사가 어려운 이유는
양이 적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계속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꼬고 또 꽈서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80점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의고사에서. 언제 맞죠? 시험장에서. 기록 세우세요. 깜짝 놀랄 점수를 맞게 돼. 시험장에서. 왜냐면 본 시험은 한 번 딱 내는 거니까 그냥 여러 가지 막 꼴 필요가 없으니까 깔끔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1년 공부하시면 80점, 85점 딱 맞게 나와요. 네. 물론 공부 안 하시면 안 되지. 안 돼요, 그러면. 됐고. 거기에 중개대상물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24페이지에서 2번을 볼까요? 중개대상물이 종류에서 쭉 나와 있죠? 종류에서 그 표를 보시면 1번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 협의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의제부동산.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전제 조건이 이게 뭐냐면 판단 기준인 거예요. 판단 기준. 1번 사법상 거래행위 대상일 것. 이게 뭐다? 사유일 것. 구기면 안 되니까 사유일 것. 물론 그거보다 더 큰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전제? 이 5가지에 속해야 한다. 속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1번만 보시면 돼요. 전제 조건에서 1번만. 사유일 것. 개인 거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23페이지. 이제 중개대상물을 배우고 용어의 정의를 배워요. 순서가. 용어의 정의는 거기 1번 파란색 1번 중개부터 파란색 6번 중개보조원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법에 나와 있는 용어들 이런 개념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법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중개대상물도 한 문제가 나오고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씩 밖에 안 나와요. 용어의 정의 한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그렇게 한 문제씩. 근데 용어의 정의가 쉽지가 않아요. 올해 문제도 어려웠어요. 올해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올해 문제도. 왜 어렵냐면 얘를 법조문 표현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 외워라 그거예요. 법조문 그대로. 용어의 정의니까. 법에 나와 있는 정의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파란색 1번 중개. 외울 수 있을 것 같나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부담스럽지. 옆에 적어놔야 돼. 부담스럽다. 좀 부담스러워. 이거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는 있겠지만 좀 부담스럽잖아. 그죠? 부담스럽다. 2번 공인중개사는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한 줄인데 이것도 못 외우면 안 되지 정말. 3번 중개업도 한 줄이네요. 한 줄짜리들은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못 외울 것 같아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빼면 한 줄이네요. 법조문은 한 줄로 돼 있어요. 그냥. 외울 수 있잖아요. 그 다음 5번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나 6번에 있는 중개보조는 보신 걸 후회하게 돼요. 너무 길어. 못 외워. 너무 길어. 소속공인중개사 이거 어떻게 외워? 세 줄짜리를.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바로 까먹지. 그래서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외우실 때는 나 이거 꼭 외워봐야지 할 때는 오래 외울 수 있는 거 있죠. 오래. 시험장까지 끝까지 기억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외우셔야 돼요. 긴 것들은 잘 안 돼. 그러면 외우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이해가 되면 넘어가시면 돼요. 응?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만 외우시면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건 제가 처음부터 외우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유. 파란색 2번 공인중개사, 파란색 3번 중개업, 파란색 4번 개업공인중개사 이 세 가지만 필수예요.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두 가지씩 비교를 해요. 두 가지씩. 1호 중개랑 거기 3번에 있는 중개업 1번에 있는 중개랑 3번의 중개업을 비교하는 거고 2번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4번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6번을 비교하는 거고 두 가지씩 비교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만 설명드리고 잠깐만 쉴게요. 공인중개사 2번 그리고 4번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이게 다르다는 거.
말이 다르니까 다른 거잖아요. 오늘은 이것만 알고 돌아가셔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거 알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르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 당연히 말이 다르면 다른 거지.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법조문에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시험 붙으면 공인중개사래요. 시험 붙기만 하면 바로.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요? 개업한 자를 말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개업한 자가 아니라 등록을 한 자다. 등록. 정식 명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너무 기니까 우리가 그냥 그걸 등록이다 이렇게 불러요. 구청 찾아가서 등록하는 거 그거예요. 자동차 등록하듯이 그렇게 등록을 따로 해야 돼요. 시험 붙고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어 이정의는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자. 앞뒤로 뭔가 주저리 나와 있으면 다 틀리다고요. 예를 들어서 주저리 나와 있고 자격이다. 아니면 자격 나와 있고 주저리 막 나와 있대요. 이런 거 다 틀려요. X. 질문 드려볼게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X. 그냥 자격 취득한 자. 어렵지 않은데 많이 틀리겠죠. 공인중개사 뭐다?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만 붙으면 공인중개사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대요. 공인중개사예요. 중개업 안 해도. 시험만 붙으면 돼요. 붙기도 어렵다고요.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붙기도 어려운 시험인데. 그냥 시험만 붙으면 된다. 그럼 다른 거. 공인중개사 수석하고 자격 취득한 자만 한다? 수석하고 아니라고요. 그냥 시험만 붙으면 돼요. 그냥. 응? 딱정으로 붙어도 붙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이게. 그게 제일 대박이죠. 평균 60으로 딱 붙으면 대박이죠. 딱 정말 알뜰하게 공부한 거 아니에요. 신이 내린 거지. 그런 분들이 중개업도 잘해요. 운빨이 최고거든. 그게 또 약간 어쨌든 그냥 자격 취득한 자. 그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한 자 이렇게만 나와야 돼요. 또 이것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저리 등록이 나와요. 아니면 등록 또 주저리 뭐가 막 이렇게 나와요. 앞뒤로 우리 막 꼬시는 거죠. 여기 낚이면 안 된다고. 다 X.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시험 붙고선 등록한 자를 말한다. 맞나요? X. 왜? 등록한 자는요.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등록한 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책에 양가로 1번, 2번, 3번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양가로 3번이 뭐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부칙 6조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냐면 그 밑에다가 중개인 적어놓은 중개인. 이게 누구냐면 이분들은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들이에요. 옛날부터 중개업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개업할 때 자격증이 필요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때부터 했던 분들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냥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아직도 전국에 10,000명 정도 살아 계세요. 제가 세본 건 아니지만 그렇대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등록은 했어요. 또 자격증은 없는데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등록을 한 자.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으니까요. 중개인분들. 그래서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 틀린 거라고.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등록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들 때문에. 중개인 분들은 등록은 되어 있다고요. 자격증은 없고. 그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도 잘 안 된다고요. 엄청 낚인다고요. 엄청. 한 10대 번 낚여야 간신히 돼요. 10대 번 낚여야. 예.
그러려고 이제 모의고사 보시는 거죠. 모의고사 보고 뭐 틀린 거 체크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오랜만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마킹하는 것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달달이 꼭꼭 보면서 마킹까지 다 하시는 거, 그때까지 마킹을 시간 내에 하는 것까지 해야만 그게 공부예요. 시간 내에 풀기만 하면 그게 공부가 아니라, 마킹 안 할 거예요. 시험장에서 할 거 아니에요. 시험지 체크한 게 내가 다 시간 내에 했어, 그게 아니라고요. 마킹까지 시간 내에 해야지.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시험지에서 마킹으로 옮길 때 실수를 또 많이 하세요. 그걸. 그럼 진짜 더 미쳐버려. 돌아버릴 것 같아. 죽고 싶어요. 왜냐면 엄청난 실수잖아요. 시험지는 잘 풀었는데 그거를 옮겨 적을 때 답을 잘못 적어서 지금 틀려버린 건데, 그런 걸로 시험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미쳐버리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고 나서 막 자랑해요. 자기 원래 그랬다고. 자랑할 게 아닌데 그게 창피한 거지. 왜 자랑거리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젊은 학생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신 지 꽤 됐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 마킹이. 그래서 시험지에서 마킹하는 것까지도 달달이 모의고사 보시면서 연습을 다 하셔야 한다고요. 종합적으로 다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그게 이제 1년 공부가 되는 거죠.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지금은 용어만이라도 잘 알면 되는 거고, 일단 이렇게 좀 쉬었다가 용어의 정의 좀만 더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